안녕하세요. 이바구쇼 재미쇼 호스트 홍성구입니다. 대장 최원주입니다. 네, 와 벌써 3월달이 됐어. 3월 1일.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3.1절이 또 음력으로 대보름이고 그래서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상한 일가? 이번에 무슨 재밌는 일이 뭔 일이 일어날까? 저희가 일단 머리를 잘랐어요. 산뜻하게. 봄 기운이 벌써 여기는 와가지고 그지? 옷은 아직 봄 기운이 아니에요. 머리만 봄 기운이고 이 머리는 예쁜데 이 머리는 뭐죠? 이 머리는 당신이 잘라줬고 이 머리는 미용실에서 돈을 쓰다 말아서 그런가? 아니야, 워낙 많이 상해서 그래. 어떡하냐. 다시 여기다가 약을 댔다가는 정말 이거는 내가 삭발을 하기 전에 이 머리가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 그 정도로 지금 상태가 심각해. 그렇습니다. 더 짧게 잘라야 되나 보네,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네. 스포츠. 그렇게 해가지고, 왁스를 발라서 쭈삐쭈삐쭈삐. 어때? 네. 그 아이디어지.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머리카락보다는 당연히 살부터 빼야 돼. 밤늦게 10시, 11시, 12시, 1시에 들어가서 삼겹살 먹자고 하니. 저녁을 안 먹고 그 시간까지 일하니까 집에 가면 배고프잖아. 뭐, 얘기해봐. 하고 잡은 이야기가 있어? 요즘 하루가 다르게 지금 점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아. 총기 관련. 그러게.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여기저기서. 아니, 항상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거 벌어질 때마다 총기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니까. 근데 요즘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냥 살짝 그렇게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싹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좀 심상치가 않아. 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옛날하고는 달리 좀 더 심각하잖아. 총을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은 범죄 기록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정신병 같은 걸 앓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총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는 것 같고 이미 작년에 사실 만들어져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했다가 연방의회에서 6표가 모자란 바람에 통과가 안 됐던 그런 법안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거 하자고. 좋은 소식인 거 아니야?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깜짝 놀랐지. 갈수록 공화당 의원들한테 그 미움을 받기 시작할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 행동이. 그래? 미움받을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공화당 의원들한테 팽당하면은 이거 여차하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특검이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관련해가지고 부정선거 의혹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구나. 또 그쪽으로 또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지. 흔히들 얘기하는 코피 작전이라는 거 있거든. 딱 부분적인 제한된 곳만 딱 골라가지고 잽 한 번 팍 날리겠다. 그러니까 핵무기 시설 관련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지하 벙커 뚫고 들어가는 미사일 같은 거 몇 개 쏘는 이런 식의. 근데 그런 이제 제한적인 선제 공격 이런 걸 지금 생각한다는데 그거를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 미국에 있는 한인 단체들도 한반도에서는 어떤 군사작전도 이렇게 함부로 벌려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성명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면 혹시 또 그러니까 이거 우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은 분위기가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사뭇 궁금해지고도 있어요. 나는 총기 규제 찬성해. 당신은 반대? 아니 나도 찬성이지. 요즘 특히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 맞아.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런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자동차 운전하면서 예전에만 해도 그런 게 거의
듣기 어려워. 미국 운전자들은 양보 잘해주는 거지. 창물성 많고 양보도 잘해주고. 몰라, 이 도시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그래. 운전도 좀 난폭한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는 있어요. 양보를 안 하더라고. 안 비켜줘요. 왜 그럴까? 그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생활 환경은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쟤네들 뭐 전화기 한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잖아.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전화기 한 대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걸로 그냥 전화 한 번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니까 조금만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기다려야지 되지. 근데 그런 그 기다리는 게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습관들이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고 참을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저기 하면 그게 막 분노로 막 나중에 사람들이 그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래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그 총기 사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사건의 문제는 정신병자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 그랬는데, 어떻게 이 선생님이 학교에 총을 가지고 올 생각을 했으며, 왜 그랬을까? 총을 가지고 와서 왜 교실 문을 잠궈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혼자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문을 따려고 그러니까, 빵! 난리가 난,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자들만 총기 사고를 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 집안에서 아빠가 자던 사이에 아기가 옷장 뒤지다가 총이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다가 빵. 그래. 그래서 아버지 죽는 경우도 있고. 사실 여기 조지아주의 그 저 밑에 피치트리 시티라는 곳에서는 경찰서장이 잠자리 들다가 총이 우연히 발사가 돼가지고 와이프가 자기 옆에 누워있던 침대에서 와이프가 죽는 그런 사건도 벌어져가지고 총을 항상 다루던 경찰서장도 몇십 년을 총을 다뤘던 사람도 그런 실수들을 하니까 안전사고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은 거를 보면 심각하게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전처럼 막 인디안들로부터 백인들이 자기네들을 보호하려고 무슨 서부시대나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준다 뭐 이런 수정헌법 얘기가 그게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총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빌미가 돼주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면 바뀐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얘기한 대로 그런 그 사람들의 조급증 마음 막 이렇게 급해지고 그 급해진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건 진짜 종교인들이야말로 이럴 때 나서야 돼.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가정교육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중요하지. 가정교육이 중요하지. 그래. 그 조급증이라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인내할 수 있고. 사실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너 릴렉스 해라. 편안하게 해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네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가정이면 아이들이 조급증을 가질 이유가 사실 없지. 근데 지가 알아서 다 천천히 잘해.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목표를 설정해주고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 다음 주에는 너 다음 시험 볼 때는 올해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표를 자꾸 만들어주려고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애들을 푸시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지. 그럼 힘들지.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는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거를 내 삶을 조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 그렇지.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분노 조절이라든가 이 조급증,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로 연결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당신이 가정교육 얘기하는 건 중요한 거야.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엄밀히 따지면 가정교육에서 오는 거야. 가정교육은 고사하고 아예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잘 키워야 돼. 우리도 바로 서야지 되고, 응?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해 지금. 결국은 내 자랑이야. 사실 우리는 애들한테 별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항상 이렇게 말하더라. 별로 해주는 게 없잖아. 바로 잡아주잖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당신은 항상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뭐가 필요해 이러면 그래 하고 그냥 사주더라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들 셋이서 세 놈이 한꺼번에 딱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큰아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갖고 오더라고. 그리고는 들어왔는데 좀 있다가 작은 아이가 또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나가서 또 사가지고 들어와. 그리고 막내가 또 나중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나가서 사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냐? 아니었다고. 그거 모르더라고, 당신이. 뭐냐면은 그냥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그 종이로 뭔가를 만들어야지 되니까 종이가 필요하다 그러고 또 뭐 글루가 필요하다 그러고 또 펜슬이 필요하다 그러고 칼이 필요하다 그러고. 근데 그거를 보면은 들으세요. 딴짓 하지 마시고. 아니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사주는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게 꼭 필요한 건지를 묻지는 않고 무조건 그렇게 사주더라 이거야. 아니 내가 효율적이지를 않았어. 그리고 나 안 끝났어. 조용히 해봐. 게임을 사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게임도 마찬가지였고. 장난감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난감도 마찬가지였어. 굴러다녀 막. 이게 다 지났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어디 지금 끝까지 그냥. 근데 보면은 연필은 세상에 무슨 집안에 연필이 그렇게 많은지 연필 장사해도 되겠더라. 지우개도 마찬가지고 칼도 그래. 칼도 어쩌면 그렇게 글루도 그렇고. 근데 그걸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물론 당신이 고쳐졌지. 무조건 사주는 게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뭐가 진짜 필요한데 그게 왜 필요한데 서랍을 찾아봐. 너 저번에 사줬는데 기억을 해야지. 엄마들이 잔소리하는 게 그냥 하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기억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뭐를 해주는 거지. 꼭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거를 사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들은 얼마나 하냐. 밥도 잘하고. 아직까지 정돈이 좀 덜 되긴 하지만 얼마나 잘해. 그리고 쓸데없는 거 사달라고 안 하잖아 이제는. 어차피 안 사주니까. 아니 어차피 있는 거를 지들이 이제는 알아. 뭐냐면 전에는 그냥 던져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고 책상 밑에 처박혀 있고 방 그냥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굴러다니고 발에 그냥 걸렸어. 그런데 지금은 지네들이 그거를 어디 그 자리에다가 두잖아. 그래서 다음에 필요하면은 그 자리에 뒀던 거를 기억을 해서 꺼내잖아. 그래서 그걸 쓰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리치는 거야. 그 책임감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정리를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꺼내서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지 되는 얘기지. 미국의 총기 소지 문제 얘기하다가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까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아이들이 엄밀히 따져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 이 얘기야. 무슨 이혼을 해서 혼자 엄마 혼자 키우던가 아빠 혼자 키우던가 이게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아이를 교육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걸 책으로 쓴 사람이 있어. 아들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하고 자살을 한 를 둔 엄마야. 엄마가 책을 썼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그 아들이랑 친구랑 둘이서 애들한테 총기 난사를 한 거야. 원래는 폭탄도 설치해놨대. 폭탄도 터뜨릴 생각이었는데 폭탄은 터지지 않았고 아이들 총기 난사를 하고 난리가 났지.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 둘이 자살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책을 발표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보통은 이제 총기 난사범 하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 가정은 굉장히 건강했던 가정이었던 거야. 아들 둘, 엄마 아빠 다 있었고 그리고 이 사고를 쳤던 아이는 이제 둘째 아들, 그 형이 있었어. 형은 오히려 형이 집에서 더 말썽을 부리던 아들이었고 이 총기 난사범이었던 이 둘째 아들은 오히려 집안에서 엄마를 챙겨주는 배려심 깊은 아이로 인식이 돼 있던 아이였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걔가 왜? 걔가 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났던 과거들을 자꾸 되짚어 보니까 그날 아침에 걔가 얼굴 표정이 그랬던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자책감이 계속 들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이 아이가 그런 눈빛을 보였던 게 왜 나는 거기서 눈치를 못 챘을까? 어쩌면 아이가 엄마 나 좀 말려줘요 뭐라든가 나 좀 잡아줘요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겠다. 알게 모르게 보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엄마는 왜 그걸 자기가 느끼지 못했을까?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까를 뒤늦게 되짚어가면서 그 아이의 성장 과정들을 되짚어가면서 그때 내가 왜 그걸 눈치 못 챘을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상당히 많은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속에 안고 있었던 건데 밖으로 표현 안 했던 거지. 당신 맞네?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분노장애로 나온다니까. 당신이네? 그냥 지랄 발광 좀 잠깐 하는 정도 수준이면 괜찮아. 차라리 지랄 한번 이렇게 지랄 해가지고 발산하고 끝나면 그나마 뭐 계속 양반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겠다라는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발전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잖아. 그냥 그렇게 병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병이 들어가는 과정에 오히려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이었는데 눈치를 못 챘다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책을 소개한 기사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무기력한 엄마의 동조할 수밖에 없다. 나라도 눈치 못 챘겠다. 라고 엄마의 입장을 오히려 이해하게 된다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아이가 일단은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우등생이었고 또 너무나 심성도 착했고 엄마한테도 잘했고 학교 생활도 잘했고 그래. 모든 게 완벽히 잘했으니까 누가 의심이라도 하겠어. 그러니까 그 총기 사고를 벌이기 바로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아버지랑 기숙사에 어떤 짐을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말싸움 날 정도로 평상시랑 아무런 거리 없었던 그냥 그날 총기 사고를 친 당일날도 학교 갔다 올게요 엄마 빠이빠이 그게 다였어. 그러니까 전혀 집에서 눈치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큰 사고를 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아이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여서 이 문제랑은 다르다는 거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의 내용도 뭐냐면은 뭐 범죄자거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총을 팔지 말자. 근데 정신병력이 없는 사람들도 사고를 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우발적으로 그 사고를 칠 수 있는 게 크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대형 총기 사고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벌어지지.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당신이 얘기한 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가정에서부터. 그러게. 가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돌봐주고 신경 써주고 대화하고. 그래, 요즘은 대화가 많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대화할 시간이 시간이라기보다 대화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전화기 들고 노는 게 좋고 나 혼자 컴퓨터 앞에서 노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대화의 내용도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물질적인 것들. 거기 인터넷 하는 아이들, 게임하는 아이들한테 니네는 친구 안 사귀냐 그러면 우리 친구 사귀어요.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채팅하는 친구들을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 실제로 만나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 근데 그 친구들하고 하는 이야기는 다 게임 얘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메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더 좋겠지, 그치? 근데 이제 누나 생활이 바쁘고 어쩌고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 하지를 못한다고, 그치? 그러면은 앨리스트 30분만이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냥 우리 사람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 중요한 얘기지.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쉽지가 않잖아. 아빠, 엄마 다 일하러 다니고,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고, 그럼 서로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얼굴 마주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가족들이 서로 같이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참 그나마 다행인데, 주말에도 또 바쁘잖아. 참 문제는 문제다. 특별히 가족들이 따로 여행을 간다거나 무슨 피크닉을 간다거나 이런 그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만들지 않고서는 사실은 가족 간에 대화하기도 힘든 게 그래서 세상에. 일부러라도 그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야 돼. 한 5분만. 우리 집부터 합시다. 우리 집부터 그거 좀 해야 될 텐데. 나부터 합시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부부간에부터 먼저죠. 우리도 대화 우리를 시간이 맨날 나는 이바고 쇼 찍을 때만. 나는 홍성구 뒤통수만 보고 살아요 맨날. 이바고 쇼 찍을 때는 서로 대화하는데 그 시간 외에는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바쁘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바쁘게 무슨 전화기 찾아보느라고 바쁘지. 밥 먹으면서도 전화기 놓고 앉아가지고 옆에 부인이 있는 사람 맞아요? 결혼을 왜 했어? 홍성구. 네? 결혼 왜 하셨어요? 당신하고 살잖아요. 밥 차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네? 정신 똑바로 안 차려요? 응? 밥은 서로 같이 차리는데. 서로 같이 차리기는 무슨 같이 차려. 저녁 밥상은 요즘 내가 차리고 있는데. 그래, 좀 공평해지고 있어. 고마워. 보람을 느끼십니까? 그럼요. 그래, 서로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지. 사랑을 키워주고, 그치? 가르쳐주고. 그렇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책임감이라는 걸 배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우리가 어른이니까. 응? 우리가 또 아이들한테도 또 많이 배우잖아. 맞아, 그치? 아이들한테도 많이 배우지.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당신 보조 맞추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알 사람은 알까? 우리 김병순이 여사를 아실까? 원래 천재랑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참, 나도 천재인데 어쩌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 나도 천재야. 뭐, 작고? 자, 오늘 이바고쇼 재미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아. 우리는 항상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돼. 일단 뭐, 가정에서부터 우리 서로를 돌봐주고, 신경 써주고, 이런 그 사람에 관심 갖는 문화를 가정에서부터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좋은 이야기고. 사랑하면서 합시다. 사랑하면서, 지킬 것 지켜가면서 삽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또 한다? 안녕. 또 안녕. 이거 왜 자꾸 우리 또 하는 거야? 몰라. 안녕.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바이바이. 따뜻한 3월, 행복한 3월 되세요. 진짜 3월. 3월. 행복한 3월이야. 3월 되세요. 3월씨 안녕. 3월이 안녕.